먼저 김만균 후보입니다. 고창 12년 출신으로 고창고등학교와 한국외대 일본어학과를 졸업하시고 성산무역을 운영하십니다. 재경 고창 청년회 초대회장, 고창초 총동창회장, 김대중 기념사업회 등기이사, 민주당 동북아 통화협력 특위 부위원장, 전북도 땅 환경보전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열 후보입니다. 고창군 부안면 출신으로 전주대학교 창업금융경영학과 재학 중이십니다. 국제 라이온스 356-C지구 전북지구 기획부총재, 유한회사 조종실업을 운영하고 계시며 전북 고창 지역연회 환경보호 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덕서 후보입니다. 고창군 무장년 출신으로 고창고와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영국 버밍ham대에서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국가보훈처 차장,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전북도 땅 노을대교 건립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세 후보 중에 김만균 더불어민주당 고창구수 예비 후보가 정책 발표를 20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화이팅!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렇게 바쁜 시간에 정책 토론에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아시다시피 고창에 온 지 14년 됐습니다. 14년 동안 많은 국민들과 교류하면서 웃고 울면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민선 군수 시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나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행정이 얼마나 변화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깊은 회의가 될 때도 많았습니다.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즉 공무원 중심의 시계적 행정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수요자 중심,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행정을 진행해달라고 항상 요구하고 있고, 이제 그 요구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군청 앞에서 오랫동안 시위에 참가하는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정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의 방향을 군민과 동행하는 공감 군정으로 키워드를 잡았고요. 실천에 있어서는 구호성 예산이나 구호성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고창의 미래 발전 전략, 이런 부제하에 우리 고창의 희망 미래 100년을 위한 처방전. 보통의 사람들은 진단에 능합니다. 진단만 하고 그냥 불평만 하고 마는데, 그게 아니고 진단에 대해서 어떤 처방전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정책이 되어야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5가지 챕터로 나눠서, 첫째는 생동하는 농촌도시 고창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농업 분야, 수산업 분야, 축산업, 조경 분야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해서 많은 농기계들, 탈곡기도 여러 가지 작곡을 위한 탈곡기까지 포함해서 소농가, 노인 농가를 위해서 임대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고, 또 실제로 계절 고용을 통해서 소농가, 노인 농가들의 작업을 도와드리는, 농작업을 대행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특화작물 개발하고 또 브랜드화하는 것.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복분자가 수명이 많이 짧아졌지 않습니까? 토종 복분자를 개발한다든가, 또 종자에서부터 종자 사용분을 독점해서 고창만의 맛을 브랜드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번역별로는 대형 농산물의
냉장 냉동 창고 설비를 좀 서둘러야 돼요. 그래서 농부들이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겪는 그 어려움을 좀 해소했으면 하고요. 전 세계 트렌드가 치유농업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수록 이제 해외여행도 힘들어질 테고요. 이제 치유농업 분야에 대한 그런 관심과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에 또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에게 뜨거운 감자로 항상 자리하고 있는 황토배기 유통의 활성화. 말만 활성화가 아니고 가공 설비를 농작물 고창의 지역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복분자, 고구마, 딸기 이런 건데요. 복분자도 60브리스 이상으로 고농축 설비를 해서 공급한다면은 우리 이제 복분자를 만드는 곳이라든가 주스를 만드는 가공업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고구마도 가격 등락이 심한데 무스 가공 시설 같은 것을 설계해서 우리 관내에 공급한다면 역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딸기 같은 경우는요, 동결 건조 시스템을 만약에 도입한다면은 딸기 알 하나에 1,000원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근데 실제로 1,000원 합니다. 그래도 사 먹고 싶다고 하는 수요가 엄청납니다. 수출까지도 가능하죠. 이런 동결 건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수산업 분야는요, 다재화 클러스터 조성에서 종태 생산에서부터 살포 채취 가공 판매 부분까지 일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변함이 없고요. 지주식 재래 기입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우수 포자 생산이나 가공 판매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동호와 90호일본의 수산물 특화 시장, 예를 들자면 벤치마킹 하자면 서천시에 있는 수산물 특화 시장 같은 경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릅니다. 이게 바로 수요 창출의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죠. 또 축산업 분야는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ICT죠. 최근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모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ICT 설비를 확충해서 청년들이 그 축산업에 많이 종사할 수 있게 했으면 하고요. 또 축사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게는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또 가축 분뇨가 사실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축분 전량 폐기하는 그런 작업도 서두르겠습니다. 축산 악취 문제는 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문제죠. 상시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경 분야 말씀을 드리면요, 조경 분야는 사실 우리 소나무가 고창이 대한민국의 소나무가 1번지라 그러죠. 그런데 소나무 굴치 고창에서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 이 국민의원들 계십니다. 불가능하죠? 또 소나무 어디 겁니까?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심지어는 산소를 조성하면서 그 피해목조차 굴치화가하지 않는 행정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나무 정원과 화훼농원 조성하는데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기 부안면 용산 지나서 성사관 쪽에 보면은 전북의 민간 정원 1호 핑크립이 공원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주차관이 심각해서 행정이 부탁하니까 주차 단속하러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이게 고창 현재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카페를 지을 수 없어서 푸드 트럭에서 커피나 간단한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제대로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이제 관광도시, 찾아오는 관광도시 고창이라는 목표로 서해안벨트 수학여행의 메카화, 또 스포츠 전지 훈련과 전국대회 메카화, 전국 최초로 사시사철 꽃이 피는 사철 꽃축제 개최, 또 이 많은 인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중에서 특히 중소형 호스텔을 건립하는 문제, 또 석정 전단지에 컨벤션 센터를 구비한 유스 호스텔을 건설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수학여행 메카화하기 위해서는요, 동네가 아름답다고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창만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태문화관광도시로 이미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인정받고 있는 도시고요, 지역이고요. 여기에 동학 농민혁명이라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3대 시민운동으로 손꼽히는 동학농민운동의 기포 발상지가 우리 고창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영상 테마파크 건립에 저는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외국 형들 많이 다니시니까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학습거리가 있으면 수학여행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고창 틀림없이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홍보도 필요하겠지만요. 또 하나는 남사로 습지, 문곡 습지의 생태 체험관 그리고 생태 학생 교육장을 건립한다면 이건 역시 최고의 수학여행 학습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고인돌 공원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조 의원님 댁하고 가까운데 사람들 많이 오십니까? 그렇게 전 세계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고인돌 오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셔서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열차에 있는데요, 1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모로모로 열차 맞죠? 누가 기다립니까? 죄송합니다. 안 기다려요. 골프 칠 때뿐만이 아니라 보통 전동카트 많이 쓰시죠. 전동카트 10대만 있다고 가정하십시오. 커플들이 타는 커플 사이클 한 50대 있다고 치십시오. 사이클 50대 비치했다고 치십시오. 데이트하러도 많이 오실 거고요. 가족들이 주말 휴가 즐기러 오실 겁니다. 물론 가지 아이들의 분들이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소주 전쟁을 생각해 보실까요? 고창에 10년째 내려오시는 제 후배님이 계시는데 마침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옵슬리 스켈레톤 협회인데요. 25명 정도의 전지 훈련 인원이 와서 20일 동안에 1억을 쓰고 1억 이상을 쓰고 갑니다. 고창에서는 해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팜플렛을 하나 가져갔는데 전지 훈련은 대구에서 대구 광역시니까 이런 거 만드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중에서 고창만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데 누가 오고 있어요? 저분이 고창분이 아니시라면 고창에 대한 애양심이 없다면 고창에 스포츠 전지훈련 오겠습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전국대회나 스포츠 전지훈련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 화폐 한도를 최소한 50억 그러면 500억이라는 훈련비나 대회 할 때 경비죠. 고창에 매출을 올릴 수 있게 하겠죠. 경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고창에 500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한 자영업체가 고창읍에 100개나 칩시다. 해당 자영업체가 매출이 5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0억이라는 지역 앞에 다 고창군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49%만 군비로 내면 됩니다. 그런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국내 최대 파크 골프장도 건립해야 되는데요. 심원 염증 부지를 무려 200억이라는 지방채에서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샀습니다. 거기에 국내 최대 파크 골프장 54억 정도 만들면 대한민국 파크 골프의 메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구장도 5면 정도는 확보를 해야 전국대회 가능합니다. 이거 그렇게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사철꽃 축제하는 거는요. 네덜란드의 쾌케노프 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튤립 축제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구분 화훼 축제입니다. 전 세계의 인파들이 4월에서 5월 2달 동안 네덜란드에 쓰고 가는 돈이 여러분 역시 얘기하는 거 상상도 못하겠죠. 어떤 한 사람이 고창에 국가축제를 개최해서 한때 주의소에 기름이 떨어진 것을 모두가 기억하시면서도 왜 그런지 전혀 실행하지 않습니다. 중소형 호스텔은 순천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남에서 인구가 옛날에 익산시가 세 번째였는데 광주, 전주, 익산. 지금은 광주, 전주, 여수도 아니고 순천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 갈대숲이라고 하는 자연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또 국가정원이라고 바로 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실 최고의 효자 아이템은 우리 전국에서 가장 잘 정비되어 있고 외국 어느 손님들이 와도 초대할 수 있는 호스텔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제는요 관광객이 와야 호텔을 짓는다, 숙소를 짓는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좋은 숙소가 있으면 옵니다.
그래서 묵습니다. 그러고 아침에 점심 먹고 아침 먹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간에서는 하기 어렵죠. 왜냐 처음부터 적자 예상되니까 행정에서 시도해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 관광부자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시간이 뭐 거의 다 됐습니다. 10년 나는 경제도시 고창을 위해서 외국인 1년간 해소하는 건 제가 유튜브에 아주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무역회사를 38년 동안 경영해온 사람이니까 외국인 초대 문제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다문화 가족 520가구쯤 되는데요. 이분들과 연계해서 연간 1000명 이상 확보하도록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 일반 산업단지 때문에 참 골치 아프시죠, 여기요. 사실 관련 법규에 부합되게 소재, 부품, 장지역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ESG 기업들 방법만 다른 방법으로 제시하면 얼마든지 유치 가능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하는 게 지역화폐의 문제인데요. 이거 역시 가래강도 정액하는데 노력해야 하겠고요.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이렇게 좌식 앉아있다가 요즘 의자에 우리가 앉아있어 보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청정한 문화복지도시 고창하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인데요. 생태자원 보존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연기반 도시 계획 전담 TF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를 개발하고 어디까지를 보존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거시적인 정책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환경 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도 유치하는 데 노력해야 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유네스코의 세계 복합 유산도시 등재를 추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고창만 가능합니다.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 보조 지역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 보유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갯벌 자연유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리스의 아토스산 전 세계 39개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고창이 40번째 복합유산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하는 문제, 평생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문제, 공영 아파트들 1층을 장애인 우선 배정하는데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료 지원도 강화해야 하겠는데요. 최근에 석정병원에 치과가 생깁니다만 성인병 전문 대형 의료기관의 분원을 고창에 유치하는 거 많이 노력할 겁니다. 마을을 순회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물리치료 다니시는 어려움 개선해드리기 위해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순회버스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복지 서비스 분야인데요. 요양보호사 처우도 개선해야 하고 또 국민들의 생활 지원사들도 생활관리사라고 하죠. 지원해야 합니다. 또 도구노인들을 위해서 마을 회관과 경로당을 공동 주거 시설화하는 데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수에서 한 번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 화재, 요즘 3% 화재 때문에 우리 TV에서 많이 어려움 보지 않습니까? 저 관내에 있는 전체 주택에 대한 화재 보험료를 행정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많이 든다고 걱정하시죠? 4억 미만 듭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 포진도 지금은 실리고 보건소에서 이렇게 조사 이렇게 처방하고 있는데요. 이거 일괄 지원하는데 10억 정도.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자체 보훈수당 확대 문제, 우리 고창이 현재 9만 원 매월 지급하고 부자가고 중위권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장수군의 11만 원인데 고창군은 12만으로 인상하도록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버릴 각오를 하고 전쟁 트랙에 들었던 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천원 택시 부분을 현행 700m에서 500m 현행한 90여 개 마을에서 148개 마을로 확대하는 것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행복도시 고창이라는 제하에 제가 결혼, 축산, 육아 지원을 위해서는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첫째나 둘째나 셋째의 모두가 소중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한 명도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명 낳을 때 100만 원, 두 명 낳을 때 300,
200, 300, 500 이렇게 지원하면 말이 안 되죠. 실제 0.8명의 출산율이고 작년 고창 관내의 신생아 숫자가 172명이고 획일적으로 최소한 3명까지는 500만 원씩 지급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포퓰리즘 아닙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건 이런 겁니다. 이게 물론 출산의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겠지만 그 정도 관해서 행정에서 서비스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 때문에 쓰나미처럼 중고등학생들이 빠져나가는 부모들까지 교육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학숙만 지은 게 아니라 고창 관내에 인재석 설립 서도를 해야 합니다. 교육자 있느냐고요? 교수 출신 은퇴 교육자들도 많고 훌륭한 은퇴하신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아마 대단한 교수들이 될 겁니다. 청년 정차 돌아오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가족 후계로 우리 지역 농민의 자녀들이 돌아올 때 각종 보조 사업에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역시 고민해야 합니다. 고창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지역민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원하는 문제를 지금 한 100만 원 하고 있거든요. 이거 2배 올린다 해서 크게 문제 안 됩니다. 현재 실제로 4억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조금 더 늘린다고 해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 전부 합쳐서 소모성 예산으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40억 미만입니다. 40억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방세가 530억에서 550억 정도 수익이 되는데 예산의 10분의 1 가능하면 밑으로 해야만이 실천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호성 예산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의 것들은 우리 고창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 반드시 실천 가능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만을 간추려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정책 발표 세 번째 신덕석 예비 후보자께서 20분간 정책 발표 써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 마스크 벗고 해도 되나요? 두 분 다 안 벗고 있기 때문에 네. 안 벗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시간을 내셔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신 우리 고창 군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3월 11일 날 더불어민주당에 정식 입당하여 그 후로 고창 군수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고창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현장에도 찾아가 보는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창의 현실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고창 군수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제 정책과 공약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1일 정책 발표를 위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공약 또는 정책의 큰 줄거리를 설명을 드렸고 이를 이 공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이 공보지로서 선관위가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서 약 3,500여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아마 고창에 계신 특히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이 공보를 이미 받아보셔서 저의 공약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 줄거리고요. 이어서 이제 손에 잡히는 실천 공약이라는 제목하에 제가 2탄부터 약 10탄 정도 계약을 하고 계속 일주일에 2번 정도 공약을 지속적으로 실천 과제라고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탄으로 어르신을 위한 8대 실천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고 오늘은 2번째로 청년층을 위한 6대 실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학부모라든가 또 연령대별로
그리고 또 대상별로 이런 실천 공약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지난번에 공보로 만들어진 이 공보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공보지를 좀 배포를 해드리는 것은 선관위에서 금지하고 있어서 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저희 선거 캠페인의 이 슬로건으로 이 활력 넘치는 더 좋은 고창이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4년간에 우리 고창군의 인구가 7,086명이라는 큰 숫자가 감소를 하였고, 또 형편없는 예산, 그리고 편가르기와 갈등이 난무하는 이런 현실 등을 보았을 때 우리 고창이 그야말로 소멸위기에 있다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이런 소멸위기의 고창을 앞으로 활력 넘치는 더 좋은 고창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 특성을 젊고 유능한 경제 일꾼, 심덕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공보지에 들어가 있고요. 이 공보지에는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게 공약입니다. 저는 크게 이 공약을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심덕석이 군수가 되면 군수인 심덕석이 직접 챙기는 과제를 5개 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심덕석이라는 군수와 또 행정이 함께 챙길 과제를 5대 전략과제라고 해서 정해서 5대 아젠다, 5대 전략과제 이렇게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심덕석이 직접 챙기는 이런 과제라고 굳이 내가 이렇게 뽑은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과제는 제가 당선인에 꼭 실천을 하고 달성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우리 고창의 발전에서는 최소한 이것만큼은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절실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덕석이 직접 챙기는 올해 아젠다 중에 첫 번째가 노을대교 건립을 고창 발전의 대전환으로 계기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을대교 건립이라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님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서 작년 9월에 드디어 정부 계획에 건립하기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2030년까지 이거를 다 계획하도록 정부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을대교 건립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건립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 노을대교를 건설을 우리 고창 발전의 대전환점으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과제로는 노을대교 연결 도로망을 확장을 하고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도 77호선, 22호선, 그리고 상하에서 무장, 그리고 또 무장에서 공원 가는 그런 도로들을 최종적으로 확장하고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을 8년 동안 마무리를 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서해안철도의 국가의 반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에 아쉽게 논의는 되었으나 5차 계획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또 5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면 다음번 계획 수립 때는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을대교가 건립이 되면 노을경이라든가 또 우리 고창 갯벌을 볼 수 있는 이런 전망대를 설치하여 우리 고창의 관광명소로서 크게 부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관광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즉 돈 버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콘도나 호텔 등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전 땅 부지를 사놓은 게 있는데, 세계유산 고창갯벌 생태 복합 관광지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고창군은 뭐니 해도 농업, 수산업, 임업, 축산업에 공존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농도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업에 종사할 수 있고 그 결과 고루 잘 사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우선 쉬운 과제로 다공개용 드론을 모든 마을에 점진적으로 한 대씩 공급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 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김방준 후보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작업 대행센터를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일손 그리고 어려운 농작업을 좀 덜어주자는 그런 취지의 공약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6차 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농기계를 확충을 하고 완전 자동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그 자동화율, 즉 기계화율이 아직도 미진한 밭농사 같은 경우에 집중해서 자동화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굉장히 제가 맥점을 두어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꿈과 희망, 청년이 돌아오는 고창으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우리 고창에 많이 돌아와서 다시 옛날과 같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청년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청년 농림축산업의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그리고 청년 주택 공급 등,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한 첫 주택 구입 무이자 지원 등 여러 가지 청년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구 소멸을 막는 주거 뉴딜을 통해서 명품 주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주로 LH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인데, 이것들을 저희가 LH와 협의해서 저희가 선도 시범 분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LH와 협력해서 명품 사업들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이 사업 속에는 농촌 공공 리모델링이라든가 일자리 연계형 주택, 그리고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또 챙겨야 될 게 활력이 넘치는 더 큰 고창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200억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고창군 예산을 4년 임기 내에 1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GRDP, 지금 약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2조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구 1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관계인구라는 개념이 생소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사는 인력은 약 5만 3천이 됩니다만, 앞으로 고창과 연관을 지어서 고창에 자주 오고 또 고창을 여기 살진 않지만 거의 고향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관계인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의 인구가 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이 관계인구를 자꾸 늘려서 건강도 확충시키고 또 앞으로 생길 고향 희망 지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관계인구가 앞으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관계인구 10만 시대를 만들어서 우리 고창과 연결되는 분들을 많이 확장시켜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분들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1000만 시대를 활용 5가지 과제, 즉 노을대교 건립을 통한 고창 발전의 대전환, 그리고 편안한 농림축산수산업, 그리고 고루 잘 사는 농어촌, 그리고 꿈과 희망 청년이 돌아오는 고창, 네 번째로 인구 소멸을 막는 주거 뉴딜 명품 주거환경 조성, 다섯 번째로 활력이 넘치는 더 큰 고창은 신덕선이 군수가 되면 직접 챙기는 과제로서 반드시 이루어내고 실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주로 열심히 담당해야 할 공약들을 아주 세세하게 담은 게 이 다음부터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고루 잘 사는 부자 농어촌 해서 여기에는 외국인 농어촌 인력 수급센터 설치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센터에서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서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그런 방식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숙소라든가 편의 그리고 일탈 방지를 위한 토탈 서비스를 이 센터에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아마 재작년 수준이었던 여성 외국인이 8만 원, 남성 외국인이 10만 원 하던 그 정도 수준에서 적절한 인건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환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그리고 발효식품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산 7거리에 김치산업 특화단지 조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형 푸드플랜, 로컬푸드, 고창형 관광 먹거리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 뿌리 농업을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이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기금을 서서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기본소득을 강화하고 농촌 기본소득 제도화를 우리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의 브랜드 작물, 예를 들면 수박이라든가 복분자, 땅콩과 같은 그런 브랜드 작물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작업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바지락 인공 종폐 생산 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호 동호항의 어촌 뉴딜을 추진하고 방수나 죽도항에 대한 어촌 정주항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축산과 동물 복지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조사료 생산 그리고 가공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 밀원 조성, 반려동물, 관상소유와 같은 강소 축산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창만의 축산 브랜드를 개발하고 친환경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용 비료, 약재 등을 지원하고 조경수의 유통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재배용 잇목쿨처가 아까 다른 후보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규제들도 적극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을 위해서는 우선 투자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즉 뿌리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토양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운영자금 무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맞춤형 R&D라든가 공정 혁신 그리고 인력 수급, 복지 선순환 이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고창 일반 산단 문제, 여기에도 전기 장비라든가 선박, 첨단 미래 산업 등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ESG 기업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에너지 클러스터를 유치하여 우리 지역의 해상통역단지와 연계하여 전력의 메카로 우리 고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창업 펀드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화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행정계 조직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통팔달의 행복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천원택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버스 공용제도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관급공사라든가 군립시설 직원 채용할 때는 반드시 국민의 50% 이상을 채용하도록 행정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행정의 소상공인 지원 전담 조직을 설치할 것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무이자, 융자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가르기 없는 정치, 갈등 없는 화합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평등하게 하고
수혜를 받는 데 있어서의 공정한 분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정도 남았습니다. 각종 지원과 사업 수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분쟁의 세대별, 계층별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와 관련하여 시스템에 의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등급으로 떨어져 있는 내부 청렴도도 1등급으로 다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장에 대한 통신비 지원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용, 통합, 그리고 갈등이 없는 그런 화합의 사회를 이끌기 위해서 고창 지역사회 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상호 존중의 다문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고창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창발전 정책연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 고향사랑 지구제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또 검토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아까 다른 분들과 공약과 일치하기도 합니다만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유공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 증액 그리고 통합부문에 대한 신설 등 그동안 소외받았던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신축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어르신 토미유지수당을 확대를 하고 마을 단위의 공동 주거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는 청정 기업들만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폐수 배출 기업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향유권을 높이도록 현재 20%로 되어 있는 문화예술 향유를 8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가 생태 관광을 위해서 노령 산맥의 휴양 치유 벨트를 조성을 하고 운곡 저수지에도 생태 관광 순환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많은 공약들은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 공약집이 곧 나올 계획인데 거기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 드린 부분은 큰 뼈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창, 우리가 살아온 고창, 다들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살기 좋은 곳은 맞았는데 발전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을 일으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이 시점에 심덕섭을 꼭 선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